오늘은 룰 17, 같은 택 프로포코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규칙을 처음 공부할 때 이 규칙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문장씩 상황과 접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어스턴 보트가 같은 택 보트의 풍하로 자신의 두 척끼리 이내에서 오버랩했다면 두 보트가 같은 택에서 그 간격 이내로 오버랩이 이어지는 동안 그 풍하 보트는 프로포커스를 넘어서 범주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정의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 프로포코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코스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규칙에 언급되는 다른 보트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트가 가능한 빨리 코스를 범주하고 피니시하기 위해 선택한 코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신호 전에는 보트에게 프로포코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 17의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은 택 보트가 풍하로 범주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 클리어 어스턴 뒤쪽에 있죠? 클리어 어스턴 보트가 같은 택 보트의 풍하로 자신의 보트 길이 두 척끼리 이내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다면 그 간격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는 동안 그 간격 안에서 오버랩이 이어지는 동안 이 풍하 보트는 다음 마크를 향한 프로포커스를 넘어서 범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트는 지금 그 규칙 17을 잘 지키면서 범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프로포코스란 아까 설명했듯이 풍상보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피니시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코스이니 이렇게 다음 마크를 향해 가는 이 코스가 프로포코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풍하보트가 만약 프로포코스를 넘어서 이렇게 러핑을 하게 되면 풍하보트는 규칙 17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풍하보트가 규칙 17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풍상보트인 W는 규칙 11에 따라 keep clear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규칙 17 위반으로 풍하보트인 L을 프로테스트 항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같은 택으로 오버랩 되었지만 규칙 17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클리어 어스턴 보트가 같은 택 보트의 풍하로 자신의 두 척끼리 이내에서 오버랩 했습니다. 그런데 범주 중에 그 보트의 간격이 이렇게 보트의 두 척끼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랩이 유지되는 동안 두 보트의 간격이 두 척끼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규칙 17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하보트는 프로포코스 이상 럽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코스와 상관없이 범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풍상보트인 윈워드 보트는 규칙 11에 따라서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 역시 클리어 어스턴 보트가 자신의 두 척끼리 이내로 풍하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풍하보트는 자신의 프로포커스, 다음 마크를 향한 프로포커스를 넘어서 범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풍하보트 앞에 다른 보트가 범주 중이라면 이 풍하보트는 피니시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앞 보트의 풍상으로 범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코스가 이 풍하보트의 프로포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하보트는 러핑을 할 수 있고 풍상보트는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은 조금 간단한데요. 이번에는 이 클리어 어스턴 보트가 풍하가 아닌 풍상으로 이렇게 오버랩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택 오버랩의 경우에는 규칙 17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하보트는 프로포코스와 상관없이 풍측까지 코스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풍상보트는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이 풍하보트도 풍상보트에게 규칙 16.1에 따라 킵 클리어 할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규칙 내용으로 돌아와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하보트가 프로포코스를 넘더라도 곧바로 상대 보트의 선미 쪽으로 범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것도 상황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살펴보면
규칙 이렇게 17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계속 프로포커스로 범주 중이죠. 풍화보트가. 그러다가 풍화보트가 프로포커스를 이렇게 벗어나서 범주하더라도 그 즉시 이 풍상보트의 선미, 배 뒤쪽으로 범주하는 경우에는 프로포커스 이상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규칙 17은 풍상보트가 규칙 13에 따라 킵 클리어할 의무가 있는 동안 오버랩이 시작되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17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예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택으로 범주 중이던 두 보트 중 한 보트가 태킹을 하는 중에 오버랩된 상황입니다. 풍상보트가 규칙 13에 따라 킵 클리어할 의무가 있는 동안 오버랩이 된 경우이므로 규칙 17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 회색 보트가 태킹 중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위치 태킹 중일 때 규칙 13이 적용되어 태킹이 완료되기까지 흰색 보트를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2장의 B절 마지막 규칙인 규칙 17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일링 상황에서 한 가지의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각 규칙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경기 상황에서 잘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규칙 17을 파헤쳐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링의 또 다른 즐거움. 감사합니다.